맹자와 함께 찾는 마음의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자의 지혜를 통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깊이 발전시킨 또 한 분의 현자, 맹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며칠 전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5세 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화가 나요.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참기가 힘들어요. 버스에서 자리를 안 양보하는 젊은이들 보면 화가 치밀고,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이러다가 내가 미운 노인네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며 괴로워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한테 뭐가 남았나 하며 무력감에 빠지시기도 하죠. 맹자는 바로 이런 마음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공자가 인간관계와 배움에 대해 말했다면, 맹자는 인간의 내면,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과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맹자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맹자의 5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인계가히 위요순. 사람은 누구나 요순이 될 수 있다. 맹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요순은 중국 고대의 가장 이상적인 임금으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특별히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늙었을 뿐이지.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위대함이 있다고. 그것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한 할머니를 아십니까?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셨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50년 동안 한 번도 저울을 속이지 않으셨고, 가난한 손님이 오면 몰래 더 담아주시곤 하셨답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절을 견뎠다고 말합니다. 또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봉사를 자원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죠.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내 인생이 쓸모있구나 라고 느끼신답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짓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의 표현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킨 것, 어려운 시대를 견뎌낸 것,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자신을 평범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요순과 같은 선한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측은지심 인계유지. 측은지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명한 예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달려가 구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상을 바라서도 아니고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도와줘봤자 뭐하나 나도 힘든데 남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측은지심이 살아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신데 매일 공원에 나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저 새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어느 날 동네 초등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비둘기가 할아버지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친구들이지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를 도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공원에 모입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측은지심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또 한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어느 날 문득 아래층에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직접 만드신 김치를 들고 아래층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래층에는 어린 쌍둥이가 있었고 엄마는 혼자 육아를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끔 아래층 아이들을 봐주시고 젊은 엄마는 할머니의 심부름을 해드립니다. 갈등은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측은지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처와 실망으로 덮여 있을 뿐이죠. 오늘 그 마음을 다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 그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양심막 선어 과용.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고, 손주들이 나를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건강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만이 쌓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항상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큰애는 왜 전화를 안 하나, 둘째는 왜 용돈을 적게 주나, 막내는 왜 명절에만 오나,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고 그 마음에 늘 서운함과 화가 가득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더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엄마가 만족하시지 않으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자녀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해외에 살아서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살아있고
가끔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에 감사하고 명절에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작은 용돈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마음이 편해지니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의 지위와 권력이 그리웠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권력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할 때 오는 거였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는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끔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다. 맹자가 말한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건강이 100%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가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한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더 머물고 싶어 하니까요. 네 번째, 부귀불능은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부귀도 빈천도 위협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노년에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무력감입니다.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눈치를 보게 되고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에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돈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한 할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회사를 경영하시다가 IMF 때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그 양반 이제 끝났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산책을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웃으셨습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도 주눅 들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나 자신은 잃지 않았어요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멋있었어요. 또한 할머니는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사셨습니다. 남편이 존경받는 교수였기에 할머니도 교수 부인으로만 불렸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누구지? 남편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은?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할머니는 75세에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예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십니다. 누군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사는지 비싼 차를 타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할 수 있고, 늙어도 당당할 수 있고, 약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존엄한 사람입니다. 5번째, 노후로 2급인지로 내 어른을 공경하고 남의 어른에게까지 미친다. 마지막으로 내 어른을 공경하듯 남의 어른도 공경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듯 남의 아이도 사랑한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지하철에서 자리도 안 양보하고 노인을 무시해.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세대 간의 벽이 높아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라는 편견이 생깁니다. 하지만 맹자는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내가 먼저 남의 어른을 공경하고 남의 아이를 사랑하라고.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늘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산부가 타는 것을 보셨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임산부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나는 다음 역에서 내려요라고 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이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또 한 할머니는 동네에서 아이 할머니로 유명하십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가끔 사탕을 나눠주시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다가가서 달래주십니다. 처음엔 부모들이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 하며 달려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그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두 병문안을 왔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의 아이들을 사랑했더니 그 아이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네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자녀는 멀리 살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파트 옆집 독거노인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눠드리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병원 갈 때 동행해드립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자신도 덜 외롭다고 느끼게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오히려 자신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고. 젊은이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젊은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따뜻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세상에 따뜻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자의 5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외부 조건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으며 우리가 먼저 베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고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맹자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거나,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외로움, 불안함, 그것들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